안녕하세요, 후라이남입니다. 오늘은 오사코 수구루의 신발이죠, 리닝의 페이디엔 엘리트 6를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던 신발입니다. 전작과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에게 깜짝 놀란 느낌을 주었는데요. 지금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제가 늘 착용하는 사이즈인 41 사이즈, US 8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페이디엔 엘리트는 길이감은 어느 정도는 살짝 긴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발볼이나 이런 부분이 넓게 나오지는 않았고, 발등 부분이 어느 정도는 유연성 있는 설포를 사용하면서 여유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반업을 하시면 길이감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발볼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D 정도의 발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사이즈 41 사이즈 기준 무게감이 진짜 경량성도 잘 나왔습니다. 가피 소재입니다. 가피 소재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 약간 유연하기보다는 약간 강성이 있는 재질, 조금은 뻑뻑한 감이 드는 재질의 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피는 이전 세대보다 약간 두꺼워진 듯한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이전 세대 가피가 저는 조금 더 좋았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영하 10도인데 발이 굉장히 시렵고 통기성은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구성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한 재질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기성에서는 문제가 없고 약간은 뻑뻑한 느낌이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의, 발을 감싸주는 느낌의 착화감은 아닙니다. 슈레이스입니다. 슈레이스는 제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재질감의 슈레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근데 약간 때는 조금 타고 조금 잘 풀리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고급스럽고 촉감이 좋은 부드러운 그런 슈레이스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이야 꽉 묶으면 되니까요. 설포입니다. 설포는 니트 소재로 된 일체형 설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닝의 이 일체형 설포는 나이키 알파 플라이하고는 조금 달라요. 나이키 알파 플라이는 약간 신축성이 쭉쭉 늘어나는 재질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등이 약간 압박되는 부분이 있는데, 리닝의 요 엘리트에 들어간 설포는 신축성이 좋고 부드러운 설포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발등이 높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착화감이 가피가 조금 유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좋고 편안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착화감은 전반적으로 이 설포가 감싸주는 느낌이 좋아서 저는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힐입니다. 힐 쪽 부분은 힐컵이 중간 라인을 기준으로 좀 잘 들어와 있습니다. 레이싱화 치고는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꾹꾹 눌러봤었을 때 어느 정도는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냥 눌렀을 때 쭉쭉 들어가는 신발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힐컵을 받쳐줄 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힐 쪽을 잡아주긴 하는데 착지시 안정감이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미드솔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힐컵은 어느 정도는 발목을 잡아줄 수 있게끔 들어와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은 접지력이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좋아서 바닥에 짝짝 달라붙는 맛이 난다라거나 이 정도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엑셉이나 안타 이런 쪽이 워낙 잘 붙게끔 아웃솔을 만들거든요. 리닝의 이 페이디엔 엘리트 아웃솔 접지력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붙어서 긁어서 가는 정도의 접지력은 아니지만
좋은 접지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페이디앤 엘리트 5를 신어보니까 비슷하거든요. 아웃솔 내 마모성 괜찮습니다. 600, 700km까지 무난하게 그냥 신을 수 있는 그런 내 마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솔입니다. 야, 요번에 리닝의 이 미드솔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신어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페이디앤 엘리트가 페이디앤 엘리트 4도 있고 페이디앤 엘리트 5도 있고 엘리트 6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4는 진짜 무슨 폭주 기관차 느낌이에요. 정말 단단해요. 그런데 탄성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끝내주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부드럽게 바뀐 모델이 5였거든요. 근데 그 5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탄성적으로 바뀐 신발이 바로 엘리트 6입니다. 그 이유가 중간에 슈퍼 붐 캡슐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그 후이라는 유튜버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 공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 페인트 원료 같은 거를 이렇게 여러 겹 싸서 이렇게 공기층처럼 만든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빠른 압축 복원 그리고 반발 에너지 리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이 슈퍼붐 캡슐에 저는 처음에는 어쩌면 나이키 알파 플라이 3를 모티브로 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드솔 스택은 힐 쪽이 한 40m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앞쪽이 한 33, 3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드랍이 한 5에서 6 정도로 느껴지는데, 실제 체감은 뒷부분 뒤꿈치가 깎여 있기 때문에 드랍이 더 낮게 느껴집니다. 특히 저 같은 힐픈 러너에게는 드랍이 더 낮게끔 느껴지는 미드솔입니다. 제가 이 엘리트 6를 신고 1000m 인터벌, 16km 지속주, 100 인터벌, 그리고 장거리 지속주까지 다 뛰어봤는데요. 와, 정말 좋았습니다. 이 기술력에 저는 조금 많이 놀랐어요. 에너지 리턴이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었던 레이싱화들 중에서 체감이 될 정도로 에너지 리턴이 좋았던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0m 인터벌 지속주를 전주 요번주 이렇게 뛰었는데 일주일 만에 제 실력이 뭐 확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록 단축과 후반에 밀 수 있는 그 힘 능력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1000미 인터벌에서도 7세트 8세트까지 갔었을 후반부에도 저의 힘이 남아 있었고, 그 전에는 알파플라이 신고 했었거든요. 비교하기 위해서. 그 전주 알파플라이 신었었을 때보다 회복 시간을 줄였음에도 오히려 후반부에 힘이 남았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직접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에너지 리턴율이 확실히 좋구나 라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16km 지속주 때에도 바로 느껴졌었는데요. 계속해서 페이스를 올려가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도 후반부에 어느 정도 힘이 있게 밀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이 슈퍼붐 캡슐이 지면에 닿을 때 쭉 완충하면서 흡수했다가 빠르게 반발을 튕겨줍니다. 저는 나이키 에어줌보다 반박자 더 빠르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힐픈 러너라서 더 그런 부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키는 앞부분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닝 엘리트는 신발 전체적인 부분에 슈퍼 붐 캡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충을 주면서 바로 반발 복원이 나타나는 그 느낌이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좋았고, 그리고 탄성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탄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전 세대는 약간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살짝 탄성이 죽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엘리트 6는
즉각적으로 탄성 느낌을 주면서 빠른 반발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력은 확실히 이 슈퍼붐 캡슐이 들어오면서 이전 세대보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기술 도핑을 체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레이싱화라서 어느 정도는 좋게 봐줄 수도 있지만 안정감 부분에서 불안함감 또한 노출을 했습니다. 미솔 쿠션 느낌이 엔돌핀 엘리트와 비슷합니다. 엔돌핀 엘리트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 있으면 좌우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좌우 흔들림이 있고 특히 힐 쪽이 깎여 있어서 힐픈 러너의 경우 착지를 할 때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쪽과 발목 쪽에 데미지 부하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직선주로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직선주로에서는 그렇게 안정감에 큰 불안한 감을 노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곡선주로에서 이쪽이 아무래도 소프트한 쿠션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힐 쪽이 내려앉으면서 회내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데미지를 더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트랙 지속주를 하고 나서 왼쪽에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안쪽으로 계속 꺾여서 하다 보니까 마찰 때문에 저희가 발바닥에 물집이 아예 안 잡히는 체질인데 처음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불안정한 감은 있다. 특히 낮은 페이스에서 더 이런 부분의 모습을 많이 노출합니다. 지금 제가 5분 30초 대 뛰고 있는데요. 5분 대에서도 불안해요. 4분 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레이싱화라서 뭐 5분 대, 6분 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신발은 아닙니다. 3분 대, 4분 대 달리는 러너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이고, 그리고 힐픈 러너보다는 미드풋, 호흡픈 러너들을 위한 설계가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힐픈 러너라서 약간은 이 아킬레스나 이 무너지는 형상, 이런 안정감 부족 등은 조금 더 크게 조금 와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걸 다 상쇄하고도 남을 기술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대회 때 신습니다. 저는 대회 때 신어야죠. 너무 좋아요. 이 특히 에너지 리턴과 이 탄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엔돌핀 엘리트 2보다 좋았습니다. 엔돌핀 엘리트 2를 신고 제가 하프 PB를 만들었었는데 1시간 33분이었을 거예요. 후반부에 약간은 탄성이 부족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엘리트 2는 초반에 정말 좋은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에너지 반환도 그렇고 탄성도 그렇고 살짝 죽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트 6는 그런 감은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주를 뛰면서 5km PB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힘들게 달리지 않았었거든요. 확실히 이 에어붐 캡슐이 완충과 복원을 빠르게 해주면서 데미지를 줄이고 탄성 반발을 조금 더 빠르게 주면서 에너지 리턴율을 높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체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초보 러너분들이 신을 만한 신발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숙련된 러너들, 근력이 강화된 러너들, 특히 발목 그리고 종아리 이런 부분이 단련되어 있는 러너분들이 신으면 엄청난 신발의 기술 도핑을 느낄 수 있는 신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발이다. 최상급 기술력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발목 근력이나 이런 부분이 약한 러너분들이 신었었을 경우에는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레이싱화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거의 최상급의 점수를 줄 수 있는 신발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요번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전 세대들의 엘리트 4, 엘리트 5와는 그냥 완전히 다른 신발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신발이 됐고 너무너무 멋진 신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서브3 도전기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2월 3일날 저의 5km TT 첫 도전이 시작됩니다. 20분 언더를 해야 하는 미션인데요, 거기에서 아마 이 리닝의 PADN 엘리트 6를 신고 달리지 않을까 합니다. 참 저의 서브3 도전기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의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